여기 그저 한국을 후진국으로 생각한 한 프랑스인 승무원이 있습니다. 평소엔 그저 귀찮은 경유지일 뿐이라 여겼던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는데요. 엔진 경고등 하나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순간 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 하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맞닥뜨린 광경은 오히려 그녀와 승객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카트를 복도 끝까지 밀었어요. 바퀴가 객실 바닥을 살포시 스치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아침 햇살이 타원형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좌석 위에 길고 황금빛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제 이름은 셀레스틴 아메데이고 이번에 29이 된 에어프랑스 승무원이랍니다. 종종 프랑스식 이름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흔치 않은 이름이라 언제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그런 반응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날도 여느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저희는 파리에서 도쿄로 향할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진한 네이비 블루 제복을 단정히 차려 입고 스카프를 깔끔하게 메어 보이도록 손질했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자 갤리에서 갓 볶은 커피콩 향이 은은하게 퍼져왔어요. 엔진이 아직 지상에 멈춰 있을 때 들리는 낮은 웅웅거림과 어우러져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흰 도자기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서빙 카트에 차곡차곡 올려두며 딸랑 소리 나지 않도록 주의했죠. 셀레스틴 커피 한 잔? 동료 마크가 잠이 덜 깬 듯 머리를 살짝 헝클어뜨린 채 물었어요. 제가 뜨거운 커피를 따르자 연기가 작은 구름처럼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고마워, 그가 말하며 잔을 받았죠. 덕분에 한 잔 얻었네. 저는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활짝 웃었어요. 우리 팀은 서로를 챙기는 게 일상입니다. 카트를 앞쪽으로 밀고 가다 보니 조종석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잠깐 스쳤어요.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 반짝이는 설렘이 담겨 있더군요. 곧 시작될 휴가를 떠올리며요. 몇 번만 더 비행하면 해변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저 자신에게 1000번도 넘게 되뇌었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갤리벽에 기대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지상 직원들이 비행기를 제자리에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스페인의 다채로운 광장, 영국의 푸른 초원, 일본의 고요한 사원들 돌아보면 정말 여러 나라를 지나왔죠.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정돈된 거리 풍경, 정중한 인사법, 날렵한 신칸센까지. 서울 근처를 지날 때마다 왜 여기서 멈추지? 일본이 훨씬 더 흥미로운데? 라고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 순간 마크가 다가와서 장난스럽게 셀레스틴, 레이오버 발언 좀 그만해. 하고 웃었어요. 언젠가 꼭 한국도 제대로 탐험하게 만들 테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에게 커피를 더 따라주었죠. 언젠가 그럴지도 모르지 제가 말하며 그의 잔 가장자리를 톡톡 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쿄에 도착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드디어 휴가를 즐기고 싶네요. 부드러운 벨소리가 객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탑승이 완료되었다는 신호였죠. 저는 입구문 옆에 자리를 잡고 승객들이 자리를 찾을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에게는 밝은 배낭을 정리해주고 안전벨트를 매도록 도왔어요. 작은 소년에게는 의자 앞면 주머니에 있는 안전카드를 가리키며 살며시 속삭였죠. 곧 하늘을 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의 눈이 반짝이고 수줍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하게 벅차올랐어요. 바로 이 순간이 제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죠. 모든 승객의 좌석 버클이 잠기자 저는 안전시범을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산소 마스크를, 다른 손에는 구명조끼를 쥔 채 천천히 또렷한 목소리로 안내했죠. 금속 걸쇠를 버클에 이렇게 넣고 저는 시범을 보이듯 실제로 클릭하며 설명했습니다. 몇몇 승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저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작은 제스처 하나에도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답니다. 엔진이 힘차게 가동되었어요. 발 밑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마치 설렘 그 자체 같았죠. 시계를 힐끗 보니 8시 45분이었습니다. 곧 활주로로 이동하고 그리고 하늘 위로 떠오르겠지요. 저는 손바닥을 창문에 살포시 대고 바퀴 아래로 스치는 활주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기수가 살짝 위로 들리더니 우리는 어느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올라가자 저는 객실 벽에 기대고 천천히 숨을 내뱉었어요. 바깥에는 구름이 솜사탕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날개 끝 금속을 반짝이며 비추었죠.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더군요.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수없이 펼쳐지고 있었겠지요. 눈을 감고 잠시 상상했습니다. 아직 경험해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왜 저는 아직 한국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아는 것 없이 쉽게 판단하는 건 참 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다짐했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겠다고요. 눈을 뜨고 다시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크가 객실 점검을 마치고 저를 보며 웃었어요. 기분 좋지?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하며 미소 지었죠. 오늘도 안전하고 부드러운 비행으로 만들어봐요. 첫 번째 다과 서비스를 준비하며 자세를 가다듬고 있을 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비행 구름 사이를 지나는 평범한 여정이 저를 곧 인천, 한국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며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리라는 사실을요. 저는 날개 끝이 구름 사이를 가르는 모습을 보며 고도 35,000피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창밖 하늘은 환하고 끝이 없는 거대한 흰 파도 같았죠. 객실 안에서는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견과류와 음료수를 승객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제 구두가 카펫 바닥을 살짝 탁탁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객실 등은 부드럽게 빛나고 엔진의 낮은 웅웅거림이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켜주더군요. 창가 쪽 좌석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마담, 저 풍경 좀 보세요 하고 미소를 띠며 말씀드렸죠. 여객 한 분은 이마를 창문에 살포시 대고 눈을 크게 뜨셨어요. 저는 쟁반 테이블 위치를 조정해드리고 목 베개를 살짝 만져 부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이동해 안전벨트가 제대로 매어졌는지 꼼꼼히 확인했죠. 승객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거나 책을 읽고 화면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불을 코끝까지 당기고 낮잠을 즐기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는 아이가 울거나 음료를 쏟거나 승객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는지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딩 하는 경고음이 조종석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커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앞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캡틴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장입니다.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어요. 세상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죠. 포크를 반쯤 들고 있던 승객, 머리맡 베개가 살짝 흘러내리는 승객들 모두 순간 멈춰 섰습니다. 저도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지만 다리 힘을 주고 곧바로 자세를 가다듬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교육받은 대로 스스로에게 말했죠. 미소가 힘이 돼요. 손으로 머리를 한번 매만지고 유니폼 재킷 단추를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발뒤꿈치를 서로 맞댔어요. 작은 동작이었지만 아직 제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복도로 나섰습니다. 승객들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두려움 가득한 눈빛을 보냈죠. 저는 두 팔을 살짝 벌리며 차분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안전벨트는 꼭 매고 계셔주세요. 저희 승무원은 모두 경험이 풍부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잘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 한 분이 어린아이를 꼭 안고 계셨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저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얘야. 잠깐 지연된 것뿐이에요. 곧 안전하게 착륙할 거예요.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울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은 팔걸이를 꾹 잡고 계셔 손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살짝 그의 어깨를 터치하며 속삭였죠.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어요. 물이나 담요가 필요하시면 호출벨을 눌러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10개 좌석쯤 지나며 계속 다정한 목소리로 안심을 드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놀라셨죠? 저희는 이런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을 하며 머리 위 엔진 모니터를 힐끗 보았습니다. 한 화면에서 주황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더군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두려움을 내보이지 않으려 애썼어요. 대신 머릿속에 그 엔진이 완벽히 작동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의 정비사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장면도 떠올렸죠. 등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이런 게 흔한 일인가요? 라고 속삭였고 다른 분이 어쨌든 전문가들이니까요 라고 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작고 사소한 대화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다시 갤리로 돌아가 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인지 객실 온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았거든요. 한 모금 마시고 스커트에 손을 문질러 땀을 닦았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물을 따라 다시 복도로 나갔어요. 얼굴이 창백하거나 떨리는 승객분들께 물을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청소년 한 분께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분은 감사한 듯 고개 끄덕이며 컵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작게 말했죠.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팔을 살포시 두드렸습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에게 엄지를 치켜들고 잘했어 라고 입모양으로 전했죠. 안도의 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팀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다시 인터컴에서 기장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을 시작합니다. 침착히 계시고 안전벨트를 풀지 마세요. 승무원분들 착륙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륙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지만 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무선 마이크 스위치를 탁 누르며 말했어요. 좋아요, 승무원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동료들은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머리 위 짐칸을 확인하고 느슨한 장비를 정리하며 모든 승객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였죠. 앞쪽으로 걸어가 구름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구름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저는 창문에 손을 댄 채 속삭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비행기가 아래로 기술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숨을 멈추고 집중했죠. 엔진은 부드럽게 윙윙거리며 우리를 미지의 희망찬 착륙지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 사이에 떠있는 듯한 느낌 속에서 저는 교육받은 대로만이 아니라 한국 땅에서 우리를 맞아줄 사람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객실 등이 살짝 어두워지고 안전벨트 사인이 깜빡였습니다. 승객들은 다시 벨트를 매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제 일은 단순했습니다. 그분들을 이끌고 안심시키고 이 넓은 하늘 위에서도 친절과 용기가 길을 밝혀줄 수 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었죠. 저는 비행기 기수가 살짝 기울어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 해안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창문 밖을 보니 끝없이 펼쳐진 흰 구름 사이로 푸른 언덕과 반짝이는 황해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작은 등불처럼 춤추고 있었죠. 저는 카트 손잡이를 꽉 잡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준비하세요. 속으로 속삭이며 그동안 연습했던 안전 절차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엔진 소리가 더욱 깊고 크게 울렸고 비행기는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기울었어요. 멀리 보이는 활주로는 오후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전구들이 가장자리를 따라 깜빡이며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죠. 객실 등이 살짝 어두워지며 착륙 준비 사이렌이 은은히 울렸습니다. 캡틴의 차분한 목소리가 인터컴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풀지 마시고 좌석에 그대로 계셔주세요. 몇 분 후에 착륙합니다. 그 목소리에 안정감이 묻어나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승객들을 둘러보니 팔걸이를 꼭 쥔 손, 눈을 꽉 감은 아이, 목줄을 움켜쥔 어르신까지 다양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저희를 믿는 마음이 교차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곧 도착합니다 라고 입으로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툭툭 바퀴가 활주로를 밟는 진동이 발 밑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드럽게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땅과 기체가 나누는 인사 같았어요. 우리는 서서히 앞으로 굴러갔고 타이어가 포장도로를 스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객실이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승객들이 손뼉을 치고 휘파람을 불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도 안도의 웃음을 터뜨리며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마크가 제게 엄지를 치켜들며 잘했어라고 속으로 전해왔고 제 유니폼이 가슴을 조이듯 했지만 웃음을 멈출 수 없었죠. 엔진이 멈추고 저희는 출입문 앞에 대기했습니다. 갤리 문 너머로 네이비와 화이트 제복을 입은 지상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날개 위로 올라가 플랩을 점검하는가 하면 유류 호스를 연결하고 플래시로 엔진 패널을 확인하더군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완벽한 안무 같았습니다. 캡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작은 미소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살짝 허리 숙여 메으시보 캡틴이라 속삭였죠. 그리고 나머지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을 안전하게 내리도록 도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오후 햇살이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계단에 발을 디디자 산들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한국 지상 직원들이 노란색 셔틀버스를 향해 손짓하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유모차를 끄는 어머니를 도와 손잡이를 잡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천만에요 하고 버스를 가리켜드렸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넓은 계류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의 꼬리날개가 줄지어 서 있고 한국 직원들은 전동 카트로 짐을 나르며 분주했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팀은 유도로 주변을 청소하며 다음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크를 슬쩍 보며 속삭였어요. 봐요, 정말 빠르고 조직적이죠. 그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프로들이에요. 제 안에서 살짝 부끄러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저 경유지일 뿐이라고 여겼던 제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버스는 공항 복합단지를 지나 터미널 입구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도착 표시가 보였어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버스에서 내려 다국어가 어우러진 웅성거림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제복 아래로 옅은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마크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저도요. 터미널로 들어서며 저는 당당히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어요. 이 한 번의 영웅적인 착륙이 프랑스와 한국을 용기와 협력으로 이어준 순간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제 터미널 건물에 발을 디디자 다리가 마치 젤리처럼 후들거렸어요. 목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이마에는 작은 열이 도는 것 같았죠. 숨도 약간 가빠서 최대한 숨기려고 했지만 제 제복이 너무 꽉 끼어 더 불편했답니다. 저는 물이 목을 축여주기를 바라며 정수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물이 콸콸 나오는 꼭지를 잡으려 허리를 굽히는 순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빛 유니폼을 입은 한국 승무원 한 분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네, 저 열이 있는 것 같아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분은 지체 없이 옆에 있던 동료를 살짝 부르셨습니다. 금세 접이식 휠체어를 가져오시더니 순식간에 제가 의자에 편안히 앉도록 도와주셨죠. 첫 번째 승무원분은 팔을 살짝 받쳐주시며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의무실로 모실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분들은 빛나는 바닥에 넓은 복도를 저를 태운 채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어요. 의무실 문이 살짝 열리며 간호사 한 분이 백색 가운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분은 영어로 말씀하시며 안쪽 편안해 보이는 의자를 가리켜 주셨죠. 저는 의자에 앉았고 간호사님은 작은 디지털 체온계로 제 체온을 재셨습니다. 약한 열이 있네요. 간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액을 놓겠습니다. 투명한 생리식 염수 팩을 준비하시고 얇은 주사관을 연결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차 마실래요? 간호사님이 장비를 보는 제 눈길을 따라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간호사님께서 따뜻한 인삼차가 담긴 도자기 잔을 가져다 주셨어요. 달콤하고 구수한 향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부드러운 플리스 담요를 제 어깨에 살포시 덮어주셨죠. 저는 담요를 꼭 끌어안으며 금세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님은 제 팔에서 혈관을 찾으시더니 주사 바늘을 살며시 꽂으셨어요. 거의 통증이 없었습니다. 시원한 수액이 천천히 몸속으로 흘러들어오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바빴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죠. 의무실 창문 너머로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택싱하는 비행기와 정돈된 동선 위의 지상 직원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친절한 간호사님 한 분이 다가와 조그만 접시에 떡과 과일을 담아주셨어요. 가볍게 드셔보세요. 그분이 다정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달콤한 배 한 조각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햇살맛 같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요. 누구 하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공동체 같았어요. 모두가 돌봄을 받는 장소 같았거든요. 저는 간호사님께 눈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 주시다니. 그분은 제 손을 살포시 잡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손님을 가족처럼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쉬시면 곧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가족 손님이 단어들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한국이 그저 중간 기착지라고만 생각했던 제 옛날 생각이 모래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인간 대 인간으로 받아들여 진심을 담아 돌봐준다는 걸 느꼈거든요. 몇 분 뒤 체온계 숫자가 내려가고 팔다리에 힘이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승무원분들이 문틈으로 상황을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죠. 준비되시면 터미널 구경도 해드릴게요. 쉴 곳도 예쁘고 먹거리도 많아요. 저는 눈을 뜨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좋겠어요. 그분들은 제 휠체어를 이끌고 밝은 복도로 나가셨습니다. 담요는 마치 친구처럼 저를 감싸주었고 면세점과 안락한 휴식 공간을 지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설계된 장소였죠. 휴식 라운지에 제 휠체어를 세워주시기 전 저는 책임 승무원님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어깨를 살짝 토닥여 주셨어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라운지에 앉아 다시 한 잔의 차를 마시며 분주한 터미널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친절이 매 순간 저를 맞이해 주었고 무서웠던 비상 상황은 따뜻한 기억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저는 비로소 이 나라를 향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열기가 가시고 다리도 단단해진 기분이었어요. 친절한 한국 승무원 지우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저희 터미널 좀 더 구경해 보실래요? 즐기실 만한 시설이 많답니다. 정말요? 이 수액줄 달고도 괜찮을까요? 제가 살짝 IV 라인을 만져보자 지우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긴 복도를 함께 지나며 저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감탄했어요. 모퉁이를 돌자 안락한 휴식 공간이 나왔습니다. 팔걸이 있는 쿠션 의자가 작은 탁자 주위에 아늑하게 놓여 있었고 각 의자에는 충전 포트가 달려 있었죠. 저는 의자에 푹 파묻히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지우님이 휴대폰 배터리도 채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충전기를 건네주셨어요. 오늘 하루 워낙 다사다난했으니 필요하시죠? 하고 웃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스낵 코너가 보였어요. 유리 선반 위에는 차가운 물과 오렌지 주스, 보리차가 담긴 피처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작은 접시에 담긴 떡과 콩가루 떡이 손짓하더군요. 저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부드러운 단맛과 살짝 씹히는 식감이 마음까지 달콤하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하고 제가 감탄하자 지우님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캡슐 호텔이라는 불빛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 벽 안쪽에는 1인용 포드가 줄지어 있었는데 각각 작은 매트리스와 베개, 독서 등이 갖춰져 있었어요. 지우님께서 설명해 주시더군요. 잠깐 몇 시간만 쉬어야 하는 분들은 여기서 저렴하게 눈을 붙이실 수 있답니다. 저는 아직도 힘이 덜 돌아오지만 여기서 잠깐 눈을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샤워실 표시도 있었습니다. 깨끗한 타일 바닥에 칸칸마다 레인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고 푹신한 수건과 샴푸, 바디 소비 준비되어 있더군요. 심지어 깔끔한 잠옷과 슬리퍼도 빌려주신다니 장거리 비행 후에 개운하게 씻어내면 피로가 다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명상실이 나왔어요. 벽은 연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방석이 깔려 있었죠. 작은 인공 폭포가 잔잔히 물소리를 내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앉아 있었고 저도 잠시 방석 위에 앉아 그 물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한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명상실을 나서자 갤러리가 이어졌습니다. 짙은 먹으로 그린 산수와 부드러운 수채화로 표현한 가을숲, 전통 한옥마을 풍경이 차례로 걸려 있었죠. 벚꽃잎이 강 위에 흩날리는 그림 앞에 선이 색감이 참 몽환적이었습니다. 지우님이 작은 명패를 가리키며 알려주셨어요. 이 작품은 지역 고등학생 작품이에요. 매달 신진 작가님 작품을 소개한답니다. 한국이 여행객뿐 아니라 젊은 예술가도 아껴준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다음에는 다국어 도서 코너가 보였습니다.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책이 한가득 꽂혀 있었어요. 소설부터 여행 안내서, 만화책까지 종류도 다양했죠. 저는 프랑스어 마이너스 한국어 회화집을 한 권 골라 펼쳐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2번 게이트 어디인가요? 같은 간단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가방에 쏙 넣으며 이거면 조금이나마 한국어를 기억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의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표지판이 파란색과 흰색으로 반짝이며 안내하고 있었는데
휴식 공간, 안내 데스크, 분실물 센터, 키즈존 등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바닥은 제 얼굴이 비칠 만큼 반질반질했고 키 큰 화분들이 그 사이사이를 푸르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음악이 숨겨진 스피커에서 흘러나와 전체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해주었어요. 의무실 앞에 멈춘 지우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터미널 구경은 충분히 하셨나요? 저는 눈이 반짝이며 대답했죠. 네, 정말 즐거웠어요. 마치 여행자를 위해 지어진 작은 도시 같았거든요. 의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간호사님께서 IV 라인을 점검하시며 이제 상태가 아주 좋으시네요. 터미널 구경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몰고 라운지 쪽으로 향해 멈춰섰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학생들은 무료 와이파이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여행객들은 조용한 부스에 모여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죠. 누구 하나 급해 보이지 않고 모두가 여유롭게 보였습니다. 메인 홀로 돌아오며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은 저를 여기저기 세심하게 돌봐주었어요. 의료 지원의 따뜻한 담요, 맛있는 간식과 편안한 휴식 공간까지. 긴급 상황 속에서도 이 공항은 진정한 안식처였죠. 저는 미소 지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몰랐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프랑스어, 한국어 회화집을 주머니에 꼭 챙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준비가 된 기분이었고 이 놀라운 나라를 더 알아가는 것이 기대되었답니다. 비행기가 지상에 잠시 머문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에어프랑스 정비사분들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엔진 패널을 닫고 기름 묻은 장갑 자국을 닦아내시더니 이제 다시 비행 준비 완료라는 신호를 보내주셨죠. 저는 어깨에 걸친 제 제복이 살짝 당겨지는 걸 느끼며 다시 객실로 올라섰습니다. 다리는 이제 단단히 버틸 수 있었고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문가에 잠시 멈춰 서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반짝이는 터미널의 넓은 유리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 승무원 지우님이 서 계셨죠. 두 손을 활짝 흔들며 환한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손을 들고 행복에 떨리는 손길로 가볍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객실로 돌아오자마자 엔진이 다시 힘차게 몸을 울리며 가동됐습니다. 발밑 진동이 기계의 힘을 떠올리게 해주더군요. 마크가 활짝 웃으며 우리 창가를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 아래에서 활주로 불빛이 작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살짝 대고 속삭였어요. 제가 한국을 너무 쉽게 본 것 같아요. 마크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저분들 정말 전문가예요. 비행기가 서서히 뜨며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객실 안은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는 삑 소리 외에는 고요했죠. 저는 물컵 잔뜩 쌓인 쟁반을 들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승객마다 피곤하지만 안도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어요. 저는 한 어르신 옆에 무릎을 굽혀 물을 건네며 다정히 말했죠. 이거 드세요. 그분은 감사한 듯 잔을 받아들고 조용히 메으시 마드모아젤이라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나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좌석으로 가서 어깨를 토닥이며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라고 안내드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분이 눈을 반짝이며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라고 속삭였죠. 갤리로 돌아오는 길에 객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은은한 조명이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주더라고요. 문득 인천에서 본 깨끗한 복도, 반짝이는 스낵 코너, 캡슐 호텔, 반짝이는 샤워 부스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저를 돌봐주신 의무실 간호사님과 갓 나온 인삼차 한 잔도요. 그 모든 순간이 진짜 돌봄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죠. 비행기가 도쿄로 향하는 순환 고도에 올라서자 제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 나도 인천공항에서 일해보고 싶다. 한국 제복을 입고 저처럼 비행기를 타다 지친 여행자분들을 안내하며 물과 담요, 다정한 미소를 건네는 저를 상상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도쿄에 도착할 때쯤 객실은 또다시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승객분들은 조종사님과 승무원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셨죠. 저는 캡틴의 시선을 찾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캡틴께서는 안전벨트를 풀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셀레스틴, 오늘 웃음이 더 밝아 보이네요. 캡틴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고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쿄 공항 카페에 앉아 녹차를 홀짝이며 스마트폰을 바라봤습니다.
승객분들이 소셜미디어에 우리 비행기와 인천 터미널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최고의 비상 착륙이었어요. 인천공항이 우리 여행을 마음을 구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같은 칭찬이 잔뜩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미소는 더욱 커졌죠. 한 승객분이 바쁜 공항이 아니라 친구 집에 온 것 같았어요. 라고 적었고 또 다른 분은 그 친절과 전문성은 오래도록 기억될 거예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비행기에 타지 않았던 분들도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놀라워하셨죠. 그날 밤 저는 호텔 객실 램프 불빛 아래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친절과 전문성 그리고 존중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걱정 한가운데서 기적을 보여준 한국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커졌고 언젠가는 돌아올 꿈도 커졌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도쿄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인천의 따스한 불빛을 이기진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평범한 비행이 용기와 연민, 우정의 이야기로 바뀌었으니까요. 알지 못한 채로 나라를 판단했지만 한국은 저를 두 팔 벌려 맞아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마음도 활짝 열렸죠. 이제 제복을 입을 때마다 그 따스함을 함께 지니고 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비행 한 번 한 번마다요. 오늘의 감동 사연은 재밌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